이번 시간에는 어이구 지난 시간에 리스트 부분을 배열로 하는 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남아있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순환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뭐 심플리 링크드 리스트라 해가지고 그냥 단순 연결 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에서 저기 뭐 링크나 큐나 뭐 스택 5장에서 그죠? 또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을 예를 보여줬어요. 그거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가하고 삭제할 때 중간에서 추가 삭제하는 기능들은 그쪽에 없는 거죠. 큐나 스택의 기능 자체가 중간에서 이렇게 삽입 삭제,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은 그런 기능은 없으니까, 앞에서는 그냥 맨 처음에서 삽입하든지 삭제하든지 맨 뒤에서 삽입 삭제 뭐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다루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리스트, 이거는 온전한 리스트예요. 큐나 스택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관리할 목록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중간에 항목을 뺄 수도 있고 어떤 중간에 항목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앞에서 이 파일의 제일 처음이나 제일 마지막에 삽입 삭제하는 것은 앞장의 5장에서 살펴본 Q에 삽입 삭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부분만 고려하면 완전한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만약에 데이터라는 배열에서 4번 데이터, 이게 이제 4번이라고 인덱스, 지금 예전에 배열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면 배열에 그 전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length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 마지막 데이터가 저장된 인덱스가 보다 하나 더 증가된 그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음 데이터가 저장될 장소 위치는 여기니까, 그래서 length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A, B, C, D. 자, A, B 노드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헤드는 A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헤드가. 자, 헤드는 배열의 제일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제일 먼저 삽입된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쭉쭉 링크로 연결돼서 B, A, B, C, D 뭐 이와 같이 연결돼 있고, D가 제일 마지막 데이터라는 것은 D의 링크가 너를 가리키고 있으면 D 노드가 마지막 삽입된 데이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는 제일 헤드나 제일 마지막 노드에서 삽입 삭제는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다뤘으니까 제외하고, 중간 노드에 어떤 노드를 삽입하는 거, 자, 그 과정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B와 C가 이렇게 연결 관계가 B 노드에서 C 노드로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B가
삽입되었고 그 다음에 C가 삽입되었고 이런 순서로 데이터가 삽입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N이란 노드를 N이란 값을 저장한 이 노드가 생성이 돼서 이 노드를 B와 C 노드 사이에 내가 끼워 넣고 싶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B 노드에서 C 노드로 연결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B에서 C로 연결된 이 노드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노드 정보를 갖고 와서 N에 이 링크를, 그죠? N이 다음으로 연결된 링크 정보를 뭐로 복사하면 돼요? 앞에서 B에 있는 이 링크 정보를 N 노드로 연결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N 노드의 링크가 C를 가리키겠죠. 그죠? 그럴 때 B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단은 C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 연결 관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B도 C를 가리키고 있고 단지 이 링크를 N 노드의 링크로 복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 노드의 링크가 C 노드를 가리키게 해야 되니까 N 노드의 링크가 C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것은 B가 가리키는 것을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죠? B가 가리키는 것을 N 노드의 링크가 가리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알고리즘에 보면 insert라는 함수에서 before라는 값과 node라는 값이 있는데 이 before라는 것은 뭐냐니까 포지션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어느 노드 사이에 끼워 넣을 거냐. 그러면 여기 지금 B와 C 노드 사이에 끼워 넣겠다 했는데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B 노드의 링크 정보만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B 노드의 링크 정보 말고는 내가 어쨌든 B와 C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C를 연결하는 정보는 B에서 next 정보, 링크 정보다. 그죠? 그래서 이 정보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포지션 값을 알아야 돼. 이 포지션. 그러니까 B와 C 사이에 내가 끼워 넣고 싶다. 그러면 B 노드의 포지션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인서트 할 때 전달해 줘야 될 데이터가 before라는 것이 내가 요 사이니까 요 앞단, 그죠? 이놈이 들어갈 앞단의 노드 정보 위치 값을 알아야 돼요. 그 위치 값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찾는 과정이 안 들어가 있지만 찾았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값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현재 노드를 포인트로 연결하겠죠. 그죠? 이 노드는 이제 바깥에서 생성을 해놨을 거예요. 그죠? 새로운 노드를 뉴해서 생성했을 거예요. 그죠? 자, 생성했으면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갖고 왔겠죠. 그죠? 이놈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보면 뭐 empty면 empty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는 우리 이미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 이제 앞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노드가 헤드 정보에 노드 정보를 갖고 오는데 헤드가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것은 코드가 아닙니다. 유사 코드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걸 코드라고 착각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상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노드가 새로 만드는 노드가 그죠? 헤드 정보가 이 노드를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비어 있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중간에 끼워 넣는 경우에는 현재 노드의 링크 정보 그죠? 현재 새로 생성한 노드의 링크 정보는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노드의 링크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링크 정보가 이 새로 생성한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비로소 이놈이 C를 이렇게 가리키겠죠. C 노드를. 그죠? C 노드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B 노드는 C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요게 요걸 가리키게 했으니까 지금 B가 아직은 요걸 가리키게 했으니까 B가 이쪽으로 연결해 주면 되죠. 그죠? B의 링크 정보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노드를 그죠? 노드 새로 생성한 노드를 B의 before 앞에 링크에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삽입까지 끝난 거죠. 그래서 요 관계는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 여러분들이 앞에 삽입하는 그 관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현재 포지션 정보만 알아내야 돼. 포지션 정보. 마찬가지로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B와 C 사이에 있는 이 노드를 내가 제거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죠? B의 링크를 C 노드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B의 링크를 C 노드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마찬가지로 포지션 정보가 필요한 거죠. 어디에? 요 놈이 어디에 있느냐? 이놈이 어느 놈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 앞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앞에 정보의 값을 활용해. 이 놈을 가리키는 게 누구냐는 거죠. 이걸 가리키는 게 B노드다. 그죠? B노드의 링크가 이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여기를 찾아와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을 찾아왔다 가정하고 그러면 그때 요 놈의 링크 정보를 이쪽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은 간단하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이때는 아까 포지션 내 이야기했는데 리무브 할 때는 이미 이놈의 링크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지우고자 하는 놈을 가리키고 있는 값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요거의 앞에 링크 값을 읽어보면 이 B 노드가 이놈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션 값은 필요가 없어요. 네, 포지션 값을 다시 찾을 필요는 앞에서는 내가 이게 전혀 새로 생성한 노드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와 요거 사이 이놈이 아무런 연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서 요놈 링크 정보를 이쪽으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지우고자 할 때는 내가 이놈의 포지션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놈 앞에 있는 정보는 내가 링크 정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링크 정보를 그대로 이게 가리키는 요 노드가 가리키는 이 링크 정보로 연결해 주는 게 되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요 놈이 삭제가 되는 이제 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이 앞에 그죠? 이 노드 앞에 이 링크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링크 정보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현재 이놈이 가리키는 이 링크 정보를 그죠? 앞에 요 링크 정보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가리키는 링크 정보는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 링크가 이쪽으로 비로소 연결될 수 있다. 자, 그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 놈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동적인 여러분들 이게 동적 메모리 새로 생성한 거니까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죠? 삭제해버리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처리를 하면 딜리트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35페이지에 프로그램 6.5를 보면 자, 프로그램 6.5가 노드를 생성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이 노드 안에다가 뭐 인서트 하는 거하고 리무브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노드 안에다가. 그래서 자 해서 노드 안에 보면 인서트 삽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 뭡니까 인서트 노드 괄호 열고 노드의 포인트가 n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자, 가리키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if n이 null이 아니면, 자, 뭐, empty 상태가 아니면 이제 쭉 수행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거 사실은 이제 앞에서 empty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다른 클래스에서 이놈을 또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 요 부분은 단지 노드가 생성되는 인설트 하는 그 과정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보면, 이 앞에 어디냐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236페이지에 프로그램 6.6에 보면, insert라는 21번째 라인에 insert라는 함수가 있죠. 그죠? 거기에서 보면 position하고 POS라는 거죠. 포지션 값하고 그 다음에 노드 포인트가 있죠. 그죠? 노드 포인트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2번째 라인에 보면 previous라는 변수, 포인트 변수에 get entry에서 포지션 현재 지우고자 하는 포지션 그 하나 앞에가 바로 어디냐니까 바로 삽입하고자 하는 포즈 마이너스 1이 가리키는 포즈가 여기에 요 노드예요. 그래서 거기를 엔트리를 previous라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previous가 이제 뭡니까? 아까 노드에 insert 노드 해서 insert next 함수를 부르면 이제 비로소 n 링크가 235페이지에 보세요. 235페이지에 16번째 라인에 보면 n이 가리키는 링크 값이 그죠? 링크 값이 링크를 갖고 온다는 거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링크는 n이 가리키는 링크는 링크다 하는 것은 요 링크는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뭡니까? 앞에 있는 previous 의 링크 값이다. 링크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까 노드 B가 있으면 노드 B가 있고 노드 C가 있는데 이놈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새로 생성할 노드가 U라는 노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링크 정보는 B에 있는 요 링크 값이다. 이 B에 있는 링크 값을 N의 링크 값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놈이 이 C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수행한 거고, 그 이후에는 요 놈이 이제 요거를 가리키는 거를 끊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제 이 노드가 삽입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요놈 노드를, 요게 링크가 요 노드를 가리키도록 하면 되죠. 그죠? 자, 그게 어디냐니까 17번째 라인에 링크는 n 했잖아요. 링크는 n. 그래서 링크는 n이다. 그럼 이 링크 값이 이 새로 만드는 이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삽입이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무브도 이제 뭐 동일한 원리로 쭉쭉 이제 실행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6.5는 노드라는 그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는 클래스예요. 근데 이 새로운 노드를 생성할 때는 갖고 있는 정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에 보면 데이터 값하고 링크 값을 이제 뭡니까? 그 필드로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다음부터 노드에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좀 추가를 해놨죠. 그죠? 그 중에서 insert와 remove, 삭제하는 이 함수를 여기서 별도로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뒤에 프로그램 6.6의 insert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죠. insert나 remove에 추가되면 되는데 이거 지금 클래스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뭡니까? 클래스를 분리해서 좀 더 원활하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고 노드 클래스에서 insert와 remove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 단위
동작하는 것만 수행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6.6에서 인설트는 그 이외의 것들을 하면 돼. 그 이외의 것들이란 게 뭐냐니까 포지션 값을 갖고 오고 포지션 값에 그 이전에 프리비어스의 값을 갖고 와서 실제로 노드로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드로 넘겨주면 비로소 이런 링크 값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놨다 하는 거죠. 그와 같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저번에 연결 리스트 만들 때 뭐 값을 대체하는 거, 이런 거죠. 값을 찾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배열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지 찾아보는 거는 33번째 라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3번째 라인에 find라는 함수에서 벨이라는 값을 내가 찾고 싶을 때, 그러니까 리스트에 어떤 값이 있는지, 이 벨이라는 값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여기 35번째 라인에 보면 has data라는 그 함수를 다시 호출했죠, 그죠? has data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니까 앞에 노드에서 구현해 놨어요. 노드에서 has data는 내가 찾고자 하는 value가 벨 값이 데이터 값하고 동일하면 true 값을 리턴 해주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게 참이면 이제 찾았다 하는 그 찾은 값을 갖다가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 리플레이스 하고 싶은 거는, 리플레이스는 내가 리플레이스 하고 싶은 부분의 데이터를 새로 업데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 노드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값을 업데이트 하고 싶을 때 뭐 그런 것들이고, 여기 지금 파일을 찾는 게 여기 없나? 잠깐만, 파일을 찾는 게 어디 있나? 네, 파일을 찾는 부분, 아까 인서트 하기 위해서, 그죠? 인서트 하기 위해서 이 포지션 값을 찾아야 된다 했죠, 그죠? 여기 포지션 값을 찾는 부분은 프로그램 6.6의 13번째 라인에 있는 거예요. get entry 되어 있는 거. get entry 해서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 B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B 노드가. 그러니까 실제로 링크가, 자, 처음에 헤드에서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B가 어디 있냐니까 여기 있다, 이죠. C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처음 이제 헤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연결 관계 쭉 오다가 이제 연결되다가 만약에 뭐 쭉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가 비로소 이제 B가 여기 있는 거예요. B 노드가. 자, 이럴 때 여기 앞에서부터 이제 링크 관계를 연결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거기 13번째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15번째 라인에서 보면 이제 i가 -1에서부터 i가 지금 헤드의 그 제일 처음 위치 0번째 말고 그 앞부분에서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부터 포지션 값보다 작을 때까지 내가 삽입할 노드가 이게 이제 뭡니까? B 다음 노드가 이게 포지션 노드 값이라는 거죠. 그죠? 포지션이고 여기는 포지션 -1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 이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전까지 찾을 때 n은 뭡니까? n이 get link 하면은 링크 값을 계속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헤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에 링크 값을 갖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링크 값을 갖고 링크 값을 계속 갖고 오다 보면 B 노드까지 찾아와진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15번째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 값이 느리다 하는 것은 뭡니까? 느리면 이게 뭐 끝난 거잖아요, 그죠? 느리면 사실은 데이터가 느리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 값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 않고 그냥 포즈까지 실행되면 그때 get link한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n 값이. 그래서
그 값을 갖다 리턴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엔트리를 수행하면 실제로 22번째 라인에 previous,라는 포인트 변수에 나중에 뭡니까? 현재 B 노드 값을 갖고 와서 갖고 있는 단어죠. 자,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세요. 더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239페이지에 가면 프로그램 6.7에서 이제 인설트하고 리무브하는 과정들을 쭉 수행을 하면 그죠? 예, 노드를 생성을 하고 뉴 노드를 생성하면서 값을 넣어주고 그 값을 갖다가 링크드 리스트 헤더 파일을 연결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쭉 삽입 삭제를 함수를 실행을 한 결과가 그 아래쪽에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행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삽입 삭제하는 과정, 자,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냐니까 그 240페이지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지금 뭐 앞에서 지금까지 본 것은 심플, 그죠? 단순 연결 리스트이고, 뭐 이것을 원형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자, 원형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헤드 포인트가 여기 있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지막을 널 처리하는 게 아니고 헤드 포인트를 가리키게 뭐 이렇게 이제 하면 구현을 하면 원형 연결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형 연결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중 연결 리스트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넥스트 링크만 다뤘는데 이놈 데이터에 프리비어스 링크도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링크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링크 정보가 앞에서는 넥스트 정보만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요놈의 앞 노드를 가리키는 그 링크 정보도 새로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링크의 앞뒤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들이 이중 연결 리스트 구조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중 연결 리스트의 삽입 삭제 연산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내가 컨트롤 해야 될 링크 정보가 두 개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앞에 링크 정보, 뒤에 뒷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정보, 앞노드를 연결해주는 링크 정보, 자,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쭉 해서 뒤에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라인 편집기도 사실은 뭐 이런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라인 편집기도 만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응용 사례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스트 6장의 리스트를 마치고 7장의 순환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순환이란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프로그램을 짤 때 순환을 잘 이용하면 아주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잘 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순환 리커전이라고 하는데, 순환이란 것은 재기 호출만 들어봤죠, 그죠?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리즘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순환 방법을 이용하면. 그래서 자, 여기서 순환이란 것은 뭐냐니까 알고리즘이, 그죠? 함수를 다시 수행하도록 자기 자신을 새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알고리즘 자체가 이 순환을 요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이런 이제 재기 호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팩토리얼 값 이런 거 그죠? 팩토리얼 값 이런 계산할 때 자, 팩토리얼 값은 뭡니까? 만약에 n 팩토리얼을 계산한다 그러면 뭡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를 갖다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이 1이 아니면 n이 1이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값이 1이니까. 근데 n이 1이 아니고 1보다 클 때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은 또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n-1 곱하기 n-2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는 또 내려가면 n-2 곱하기 n-3 팩토리얼 되고 쭉 가다 보면 뭡니까? n-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팩토리얼을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요는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n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n을 하나 감소시킨 팩토리얼도 계산을 하고 또 하나 더 감소시키고 또 하나 더 감소시키고 계속 가다 보면 1까지 간다. 1까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어쨌든 팩토리얼을 계속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뺀 값에 곱하기 그 다음 팩토리얼을 하는 이런 구조로 계산을 사실은 하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뭐 그냥 우리가 수식으로 쭉 다 풀어서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기 호출이 나옵니다. 재기 호출. 그래서 이 왜 재기 호출이 나오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쭉 계산했죠. 그죠? 쭉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만약에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놈을 또 하나 감소시킨 것도 자기를 부르고 결국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니까 1을 만난다. 1. 그죠? 그럼 1 팩토리얼은 더 이상 1 팩토리얼보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면 이제 거꾸로 돌아오면서 요 계산값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계산값을 넘겨주면 그 계산값을 넘겨받아서 앞에 내가 계산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값을 또 계산받아서 또 넘겨가면 이제는 요게 계산 결과를 갖고 있겠죠. 거기에다가 요거 한번 곱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면 최종적으로 n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재기 호출 방법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뭐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을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죠? 예.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경제나 뭐 하여튼 확률에서 뭐 이런 다 아주 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 값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계산할 때 만약에 n 값이 0이면 0이고 1이면 1이고 그 이외에는 이런 수식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n 값에 대한 피보나치 수열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n이 일단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n-2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n-1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서 더한 거 결과가 된다. 그러면 또 점점점 n에 또 계속 들어가면 자기 재기 호출해서 계산 쭉 들어가면 나중에는 n이 0이나 1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쭉 올라오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항계수 그죠? C에 뭐 n부터 k까지 뭐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환의 원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짤 수 있다. 여러분들 하노이탑 이거 해봤습니까 한번? 하노이탑 푸는 거는 알죠? 그죠? 하노이탑의 탑을 뭡니까? 하노이탑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탑에 쌓여 있는 그 원반을 순서대로 규칙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할 때도 이런 순환 이진 탐색 뒤에가 우리가 이진 탐색 같은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이진 탐색을 할 때도 이런 순환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거는 재기 호출을 함으로써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어요. 개념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념상으로 아주 파악하기 쉬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팩토리얼 계산한 거 아까 보여줬지만, 자,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재기 호출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팩토리얼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죠? 반복문으로 예를 들어서 for 포가 예를 들어서 포가 i가 1에서부터 i가 뭡니까? n보다 작을 때까지 n은 뭡니까? 내가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n 팩토리얼, 그죠? n보다 작을 때까지 결과를 어떤 리절트라는 것은 리절트 곱하기 i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n번만큼 돌고 나면 저 리절트에 계속 i가 증가된 값이 곱해서 쌓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팩토리얼 계산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반복문으로, 그죠? 반복 처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좀 더 개념상 좀 복잡해 보이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어떤 장단점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 n 값을 계산하고 싶은 n 값을 인테저 값을 갖고 와서 n이 1이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을 시켜버려요. 1 값을 리턴 시키면 되겠죠, 그죠? 함수에서 n이 1이 아니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한 번 더 부르는 거야. 자, 이게 n-1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요 함수를 부르는 거니까 n-1에 괄호 열고 팩토리얼에 괄호 열고 n-1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n이 -1에 하나 감소돼서 또 전달되면 이제 n-1이 들어가서 또 수행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서 언제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부르냐? 언제까지 부르겠어요? n을 계속 감소해서 n이 1이 될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죠? n이 1이 될 때까지. n이 1이 되면 if문에서 n이 1을 만나면 그냥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빠져나온다는 것은 계속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갔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이것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 자기 자신을 부른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택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함수가 하나 있다, 그죠?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으면 처음에 그 함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택에 이 함수를 저장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 n-1 함수를 또 부른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다음 스택, 두 번째 스택에 요거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가 다시 스택에 누적되는 거죠. 계속 스택에 누적되다가 1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은 뭡니까? 스택에 저장되는 것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처음에 하나,
자, 제일 처음에 하나가 여러분들 1번 호출이 저장이 됐으면 또 이제 2번 호출이 스택에 저장이 될 거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1을 만났다. 3번, 4번 여기서 이제 1을 만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쌓일 자기 호출을 부르는 게 없어요. 그죠? 없다는 것은 이제 여기 실행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음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상태로 돌아가는 게 요 스택의 값을 또 처리를 할 거고 또 여기서 또 다음 상태로 돌아가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다음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 마지막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뭐 n 팩토리얼 계산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자기 자신을 불러서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끄집어내면 여기서 어디로 가냐? 그 전 자기 자신을 부른 대로 간다는 거죠. 그 전,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 전 상태, 그죠? 그 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부른 상태를 계속 끄집어내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기 호출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좀 이제, 좀 복잡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머리로 따지려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자, 여기서 봐보세요. 아까 n팩토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제 다시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먼저 팩토리얼 계산하고 싶은 값을 하나 찍어두고 n이 1이면 1값을 리턴하고 아니면 팩토리얼에 n-1한 값을 다시 넘겨두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생 한 명한테 지정하는 거예요. 3팩토리얼을 계산해라. 그럼 얘가 혼자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3팩토리얼을 계산하라 하고 딱 넘겨주면 얘는 3 곱하기 2팩토리얼 자기는 3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넘겨주면 얘는 2팩토리얼 받아서 2 곱하기 1팩토리얼 자기가 계산할 건데 1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얘가 1팩토리얼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1팩토리얼 1이잖아. 1팩토리얼 1이다 하는 것을 얘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값을 자기가 갖고 있는 2값을 곱해서 그 곱한 결과를 또 얘한테 알려주면 얘는 자기는 이제 그 받은 값을 자기가 갖고 계산할 값은 3만 있잖아요. 그죠? 3 곱하기 2 해서 그 3 곱하기 2 하는 결과가 선생님한테 6이라는 값을 알려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 처리해야 될 대상의 값을 처리해야 될 대상을 점점 범위를 줄여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100팩토리얼을 계산하라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100팩토리얼에서 99, 98 계속 줄여가서 1이 될 때까지 처리해야 될 대상을 계속 줄여가면서 계산을 좀 쉽게 하겠다는 그런 이제 기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을 하나씩만 넘겨주면 자기는 그 값 하나 넘겨받은 값에서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값 하나만 곱하고 또 그 값을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도 봐보세요. 이제 아까 뭐 다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까 만약에 3팩토리얼 계산했다 그죠? 자, if 3이 1이 아니니까 else를 수행할 거고 그러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다시 부르겠죠. 그죠? 다시 부르면 또 자신 여기에 값이 2가 이제 전달이 된 팩토리얼을 수행할 거고 2는 또 1이 아니니까 또 2 마이너스 1 한 값을 또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팩토리 1을 받으면 이제는 이 부분은 끝이야. 왜냐면 if 1을 만났으니까. 그럼 1 값을 리턴하면 어디로 리턴하냐니까 그 전에 자기를 호출한 여기로 1 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1 값을 리턴했으면 뭡니까? 2 곱하기 1 한 값을 뭡니까? 리턴해 주겠죠. 그죠? 2 곱하기 1 한 값을 리턴하면 리턴은 또 어디로 돼요? 자기를 호출한 그전 함수로 또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란 결과를 또 여기 값이 있으니까 2 곱하기 2란 것을 곱하기 3한 것을 리턴하면 최종적으로 3팩토리얼 계산하는 게 완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그죠? 자, 이것 요렇게 이런 관계가 이제 존재한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아까처럼 스택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스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266페이지에 보면 스택에 쌓여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3팩토리얼 계산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순환 알고리즘을 이제 또 이제 쭉 들어가서 계속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재기 호출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부를 거냐 이제 그것을 꼭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게 계속 불러버리면 끝이 없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멈춰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죠? 자기 자신을 언제 멈추느냐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죠? if n이 값이 1이면 멈추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없다, 이 문장이 없으면 만약에 3팩토리얼을 계산하라 했는데 n-1, n-1 계속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없으면 n이 1이 돼도 또 자기 자신 또 부르죠. 그죠? 그럼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로 내려가다가 언제 멈추겠어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는 오버플로우가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죠? 값을 처리할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갔다가 수도가겠죠. 그죠? 강제로 수도됩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놔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를 때는 자기 자신을 멈추는 건 이거는 사실은 뭐냐니까 아까 값의 범위를 계속 줄여간다 했으니까 그 값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이느냐 내가 목표한 그 범위까지 왔을 때 멈추는 거죠. 그죠? 멈추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 그러면 n 값이 계속 감소해서 나중에는 뭐 이게 마이너스 뭐 4714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서 시스템이 작동이 중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거를 깨고 한번 해봐요. 지가 저절로 이렇게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멈춰버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까 뭐 순환이라는 거하고 반복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자. 두 개를. 자, 순환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순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알고리즘적으로.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반복문을 사용하면 속도가 빠르죠. 수행 속도가 빠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복문을 사용하면 순환을 사용한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 근데 만약에 이 반복문을 사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순환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이제 이 반복문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뒤에 가서 이제 한 예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이거 아까 앞에서 그죠? 이거는 호출을 자기 자신 호출한 경우고 이거는 반복문을 사용한 경우다.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아까 팩토리얼을 계산했는데 팩토리얼을 반복문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팩토리얼을 반복문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팩토리얼을 반복문으로 처리했을 때하고 자기 호출로 처리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빠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값을 크게 두고 한번 돌려보면 돼요. 그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요거 범위를 줄여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날 정도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범위를 줄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줄여
그래서 자꾸 내가 처리할 부분을 자꾸 줄여가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분할 정복이라 한다. 분할 정복. 분할 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자. 이 경우. 몇 제곱, x의 몇 승 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경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복문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재교출 방법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슬로우 파워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죠. 여기서 x라는 값과 몇 승한 n 값을 넘겨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승이냐? 그러면 몇 승 계속 만약에 x를 몇 승 한다. 그럼 x를 몇 번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x를 10승 해라. 그러면 x를 그러니까 10번 곱해주면 되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해서 쌓으면 되겠지, 그죠? 그죠? 자, 그게 이제 간단하죠, 훨씬 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 값을 리턴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재교출 방법을 사용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파워해서 파워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고 x라는 값에 n승할 값을 넘겨주는 거죠, 그죠? 자, n이 0이면 뭐의 영성은 값이 얼마예요? 뭐의 영성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0이면 그냥 1값을 리턴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0이 아니면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재교출할 때는. 자, 그래서 짝수이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x2 했죠, 그죠? x2라는 값은 n 값을 여기 몇 승할 것을 2로 나눈 값을 넘겨줘요. 만약 홀수라면 n을 1 빼서 2를 나눈 값을 넘겨준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x를 자, x에 대해서 n승 하겠다. x에 n승 하겠다 하면은 자, x의 자승이 2분의 n승을 곱하면 x의 n승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짝수일 경우고 홀수일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n-1한 것을 2로 나눈 값을 곱해주면 x의 n승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제로 코드는 이렇게 하겠죠. n 나누기 2한 나머지가 0이면 요걸 수행하고 아니면 요걸 수행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10승을 한다고 해보세요. 2의 10승을 계산하면은 2의 10승은 1024죠, 그죠? 그래서 2의 10승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2의 제곱한 거, 그죠? 2의 제곱한 거 값하고 그 다음에 2를 10으로 나눈 값을 지금 10이 짝수니까, 그죠? 그냥 10으로 나눈 값을 또 다시 자신을 부르는 거죠. 그럼 2의 제곱한 것은 뭡니까? 4라는 값이 넘어갈 거고 4라는 값이 넘어가고 2를 나눈 값이 5라는 값이 넘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요 놈은 홀수니까 4를 다시 한번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를 5-1 한 값을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면 4 나누기 2 하면 값이 2가 넘어가겠죠? 4는 16이 넘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6이 갖고 2는 짝수니까 또 2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가느냐? 1일 때까지 들어간다. 1이 1하고 0일 때까지 들어간다. 2의 영성은 1이잖아요, 그죠? 2의 영성은. 자, 계산하면 이제 256 곱하기 256 하면 65,536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또 홀수를 1 뺀 것을 나누면 값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값을 리턴 시켜주면 돼요. 리턴 값을 뭡니까? 1을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왜냐면 뭐의 영성은 1이니까 1값을 리턴하면 여기서 1값을 리턴 받으면 뭡니까? 256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256 곱하기 1한 값을 또 리턴하면 여기서 뭡니까? 256 리턴 받으면 뭡니까? 여기서
256 곱하기 256이 되는 거, 잠깐만, 256에서 256을 리턴해서 이거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256에서 256 곱하기 1 256 곱하기 1이 2가 빠져서 2 256 곱하기 2 한 값을 넘겨줘야 돼. 256 곱하기 2 한 값을 넘겨주고 거기에다가 256 곱하기 2 한 값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 값이 1024가 아닌데? 잠깐만, 잘못됐다. 이게 맞네, 그죠? 네, 이게 맞아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값을 반으로 나누면 프로그램 몇 단계가 수행이 되냐니까 하나, 둘, 셋, 넷, 5단계만 수행이 됐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곱을 한다고 그냥 순환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포르프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 몇 번 돌아야 돼요? 몇 번 돌아야 됩니까? 2의 10성을 계산한다 그러면 10번 돌아야 되겠죠, 그죠? 10번 수행이 되는 반면에 이거는 5번만 수행이 되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훨씬 더 작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재교출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죠? 계산이. 그러한 원리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일반 반복문이 속도가 빠르다 했잖아요. 속도가 빠르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순환을 이용했을 경우가 더 속도가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포르프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도 이게 이제 스택에 값을 계속 누적시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함수를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포르프를 바로 계산하는 게, 포르프는 뭡니까? 루프 안에서 계산값만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교출을 하면 자기 자신을 또 찾아내고 또 거기서 또 계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교출이 속도가 더 늦다는 거죠. 대신에 알고리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시간 복잡도가 나와요. 시간 복잡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이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 순환적인 함수는 n의 로그 n이다. 아까 제곱의 경우에는 제곱을 계산할 때 2의 뭐 몇 성을 n번만큼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포르프로 처리하면 n번만큼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면 루프가 n번만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봐보세요. 포르프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뭐 여기 이런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몇 번 반복하느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n번 반복한다.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n 값이 뭐 10만이다 해봐 보세요. 여기서 10만 번 돌 동안 이런 것들은 한 번 코드 한 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코드 한 번 수행하고 끝나는 거고, 이 안에서는 이런 코드를 10만 번 수행해야 돼요. 10만 번 수행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CPU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계산해가지고 또 메모리에 집어넣고 이러한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10만 번 해야 됩니다. 그 사이클을. 자, 그래서 여기 아무리 프로그램이 뒤에 뭐 잡다한 코드들이 붙어 있다 해도 이 루프를 내가 반복을 몇 번 하느냐, 이게 전체 시간 복잡도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그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이 알고리즘에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간 복잡도를
전체 루프가 얼마나 잡고 있느냐 그 부분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번만큼 도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빅 O라는 거 빅 O의 n으로 표현해요. 이놈의 시간 복잡도는 빅 O의 n이다. n번만큼 수행된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르프가 이중 포르프다. 그러면 뭡니까? 이 n번을 한 번 안에서 한 번 더 돈다고 가정해봐요. n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가 뭐 0에서부터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j가 0에서부터 j가 뭐 n보다 동일하게 n번만큼 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죠? j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수행을 했다 하면은 이것은 실제로 몇 번 수행하는 거예요? n 곱하기 요거 n번을 또 n번 수행하니까 n 곱하기 n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놈의 시간 복잡도는 n 자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런 이중 포르프가 있다 하면은 시간 복잡도는 n 자승 오다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시간 프로그램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는 다른 어떤 코드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코드들이 뭐 다른 여러 뭐 세팅하는 여러 잡다한 코드들이 있다 해도 이것은 무시해 버리면 된다. 그죠? 여러분들 그 모든 코드에 시간 하나하나를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요 놈이 얼마나 잡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전체를 결정한다. 네. 그러면 n 오더일 때고 n 자승 오더 n 값이 10만이다 하면은 n 오더면 10만 번 돌 건데 n 자승 오더가 되면 10만 곱하기 10만 번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가 돌다가 여러분들 뭐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계산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n 자승 오더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더 시간 복잡도로 표현해요. 반복. 그래서 아까 반복 함수는 아까 이 몇 성을 계산할 때 그죠? O의 비고의 n으로 n번만큼만 수행한다. 근데 아까 순환 제기 과정을 거치면 로그 n번만큼밖에 수행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n이면 엄청 작은 값이잖아요. 여기보다 비교하면 훨씬 n 값이 크지면 커질수록 로그 n 값이 훨씬 더 작아지죠. 그죠? 상대적인 값이 그죠? 자, 이러한 시간부 이 로그 n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과정들을 쭉 이제 계산을 산출해 보면 로그 n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루프를 몇 번 수행하느냐, 몇 번 자기 자신을 고쳐내느냐,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팩토리얼 계산, 네. 팩토리얼 계산은 또 이제 팩토리얼 계산은 포괄로 돌리는 거나 순환으로 돌리는 거랑 개수는 똑같잖아요.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은 보자 여기 지금 자기 자신을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개수는 똑같지 그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불러내는 개수가 똑같은데 이걸 아까처럼 스택에 계속 쌓았다고 하지. 왜냐면 자기 자신을 또 불러내야 되니까 그럼 또 자기 자신이 있는 함수가 가리키는 번지를 또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찾아가서 요 놈을 수행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 한 번만에 수행했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들이 추가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뭡니까? 이게 n번만 그다음에 n 곱하기 몇 번이 더 수행이 되는 거지. 그죠? n 곱하기 몇 번이 더 수행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오다가 뭐 n에서 n 자승 오다로 바뀌진 않겠지만 만약에 반복문이 n번 수행되면 제경출은 몇 곱하기 n번 이렇게 수행이 되겠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만큼 n번만큼 부를 동안에 자기 자신을 계속 찾아가야 되지. 메모리 공간에서 그죠?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재교출을 하면 반복문은 프로그램 안에서 지가 이제 그냥 그 인자들만 계산하면 끝나버립니다. 계속 반복되고 그죠? 자, 그런 원리로 인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뇌성에 대한 뭐 이런 정형출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 수열은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고, 다시 피보나치 수열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